그런데 할머니 혼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어디 가세요? 내가요. 집에 가야 되지요. 벌써요? 벌써랄게. 한번 열어야 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돈지간. 관우가 할머니한테 안녕하고 있어요. 사돈 작수저랑 작수하고 오늘도 늘 그랬듯 서로 안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우리 와서 좀 똥꼬하기. 자주 봐달라고. 정말 우즈베키스탄에 가는 사돈의 당분지 며느리의 마음인지 헛갈리는 시어머니도. 어머니를 이대로 떠나보내는 아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섭섭한 점은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네. 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애들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병 주고 약 주고 며느리의 직설적인 성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똥 쌌네. 삼둥이 육아의 지원군이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다시 시작된 나영 씨의 육아 전쟁. 엄마가 지금 평생 분유 먹여놨어요. 이거 똥냄새 진짜 엄청 나거든. 애기 똥이랑 오줌을 내가 다 담아야 돼. 동생 귀엽다며 이런 것까지 해줘야지. 앞으로 나영 씨가 기댈 사람은 정현이뿐. 고마워 정연아 고마워. 첫째 정현이는 이제 겨우 9살. 아직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요. 정연아 분유 좀 먹여줄래? 내가 먹여줄 거야. 네, 앉아서 그래 한번 해봐. 앉아. 엄마가 아닌가 여기. 하지만 엄마는 정현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현이는 분유 타는 방법부터 삼둥이가 먹는 양, 분유 온도까지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첫째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방학 때 많이 먹여줬는데 지금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정현이 진짜 방학 때 애기 아빠는 분유 물에 먹여줬어? 빠졌어. 아빠가 없을 때? 오늘 애기 분유 먹여줘서 아빠가 칭찬 상줘야 되겠네? 정현이는 이렇게 육남매의 맞이가 되어갑니다. 보통 이제 동생 있는 큰애들이 남을 잘 보살피거든요. 잘 보살피고 다른 사람 감정도 좀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때 그 엄마가 네가 큰애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라든지 너는 왜 이기적으로 너만 챙기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동과 더불어 위축감이 생겨요. 아, 나는 안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키면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뭘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시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네가 큰애잖아.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작은 걸 시켜도 아이들 교육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하는데 네가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정연아 이거 좀 애기 물 좀 갖다 줄래?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분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나면 꼭 칭찬을 해주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아이여서 정현이가 조금 더 특별하다는 아빠 진구 씨.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지? 구수 아이스크림, 초코 2개 아이스크림? 그거 좋아해? 그럼 그거 사다 주면 먹을 거야. 가자. 정현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 용돈까지 털었습니다. 그럼 2개 살까? 너무 많이 사봐. 결국 구슬 아이스크림은 정현이 거 하나만 고른 아빠. 초코 좋아하니까. 형아 이거 초코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정민이는 포도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요. 슬슬 마음이 변합니다. 아빠, 구수 아이스크림 그럼 내가 먹을까? 아 근데 형아 거야. 정민이 눈엔 왜 형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정민이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릅니다. 야, 니만 먹는 거 아니라고. 동생들 이제 교육 정민이는 한 번 울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현이 좋아하는 거 하나 사올래? 자 아빠 돈 줄게. 사와.
그럼 정민이가 사와. 이거 사올까? 이거 형아 주고 사올까 이거? 막무가내로 떼쓰는 아이 앞에서 난감해진 아빠. 알았어, 아빠랑 다시 가자 그럼. 이리 와. 아빠랑 가. 아빠 혼자 가야지. 아빠는 설득 실패. 아빠 갈 거야. 결국 엄마가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살 거야. 가자, 그러면. 가서. 싫어. 니들 엄마 아빠보다 니들 왕인 줄 알아? 야, 매매 가져와! 좋은 말로 달래보지만 말을 듣지 않는 정민이 때문에 엄마는 호랑이처럼 변하고 결국 매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아이스크림 사주겠다는데 뭐 싫어? 왜 이래 안 먹는다는 난리야? 종민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것 같아서 아빠가 가서 아이스크림 또 사준다는데. 평소엔 조잘조잘 떠들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는 셋째 정민이. 삼둥이 동생들이 생긴 후로는 작은 일에도 어거지를 쓰며 우는 떼쟁이가 됐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안쓰러워 달래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악역을 맡는 엄마는 아빠의 이런 훈육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강하게 했으면 끝까지 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돌아서 웃고 싶으면 돌아서 웃든가, 앞에서 씩 웃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또 괜찮은가 보다 해서 또 반복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강하게 했으면 끝까지 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뭐. 일단 훈육 방식의 차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기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혼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치가 안 될 때 그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고요. 지금 보니까 아빠는 10개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엄마는 10개 중에 10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적해야 되는 게 꼭 지적해야 되는 거라면 사실은 이 집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빠 중에 한 명이 혼내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지적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덜 혼낸다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 사소한 걸로도 아이들을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분 사이의 기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애써서, 만약에 엄마가 혼낼 때 아빠도 똑같이 그때 혼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곤히 자고 있는 삼둥이네 집. 오늘은 삼둥이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친정엄마는 삼남매를 돌봐야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은 산모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준비할 게 만만치 않습니다. 3명이라 애들 속삭이 3개씩 생긴 거예요. 누가 보면 캠핑 가는 줄 알겠죠? 쌍둥이만 됐어도 훨씬 수월했을 텐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 아이 하나는 품에 안지도 못하고 카시트에 눕혀야 합니다.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회사도 못 가고 짧게 생겼어.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병원. 삼둥이를 실은 유모차 부대가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하던 병원이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일찍 출발하느라 분유를 먹지 못해 허기진 삼둥이들이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린 건데요. 아이들 울음에 엄마의 손도 분주해집니다. 밖에선 분유 먹이기 민망하다는 아빠도 어느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죠. 뭐. 손에 잡히는 게 인자지 먼저. 그래, 배고팠어. 못 살아, 진짜.
이렇게 한꺼번에 울고 난리 나면 정신 없어요. 누구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아이고 살 것 같아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후 보기 드문 광경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연 임신, 자연 출산으로 낳은 삼둥이라니 사람들이 더욱 놀라는데요.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계속되는 칭찬에 엄마는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서 기분 좋네요. 위에 셋이 있어요. 우리 셋 있다고요? 네. 셋이 또 셋. 대단하시다. 진짜 엄마 대단하시다. 오늘 삼둥이가 병원에 온 이유는 비염 간염 2차 접종 때문. 1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나서 2차 접종을 하러 온 건데요. 주사 때문에 또 한 번 울음이 터집니다. 얘 목소리가 진짜 목 걸리는 것이 예뻐 목소리가. 아유 미안해. 아유. 사실 나영 씨에겐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삼둥이들의 건강. 특히 막내 장비가 걱정인데요. 장비는 오늘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애들이 머리에 뭔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혹시 더 자랐는지 없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다가 유비와 관우는 빈혈이 있어서 자칫하면 수혈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다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미안한 엄마입니다. 빈혈이 조금 더 예상대로 좀 떨어졌어요. 얘네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지금 아직은 수혈할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안심해도 된다는 결과 엄마 나영 씨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앉아서 잠자고 누워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다가 너무 누워서 잠자고 싶은데도 잠깐 누워요. 그러면 뱃속에 애들이 뭉쳐가지고 한 자리에 그 배가 딱딱해지더라고. 혹시 애들이 힘든가 해서 또 앉아서 자게 되고 그 앉아서 자는 것도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눈 감고 기해서 있는 거죠. 근데 애들 위해서 참았죠. 우선 애들이 잘 건강하게 태어나줘야 되니까. 아이를 위해 자신의 고통도 감내하는 위대한 엄마.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엄마는 아이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장난감을 어질러 놓은 형제에게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고 니들 나보고 얼른 도와줘. 조용. 점점 커갈수록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정답이 없는 육아에 엄마의 고민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일단 남자애 둘이면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잘잘못을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애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때렸어? 그러면 제가 먼저 때렸다 그랬지 내가 먼저 때렸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작용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생겨요. 그냥 굉장히 뻔하거든요. 누가 먼저 뭘로 건드렸어? 근데 왜 때리냐 그래? 뭐 안 때렸다 그래? 네가 먼저 쳤다 그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이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면 일단 분리하면 됩니다. 너는 저쪽 방에 가 있고 넌 저쪽 방에 가 있어. 그리고 엄마가 놀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놀지 마.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남자애들을 못 놀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이제 놀아도 되는데 또 싸우면 또 못 놀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잘잘못을 반복적으로 따지는 건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크게 납니다. 아이고 좀 엄마 어깨 아프다. 자, 봐. 왜 이래 안 먹는다 난리야? 한 병 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생각하면. 은면아, 그 자전거 빨리 집에 갖다 놔. 아니야. 엄마 집에 나가. 뭐라고? 나안 들어가 집에. 너 이제 반항하는 거야, 정연이 너?